네, 반갑습니다. 저는 뇌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글로벌 사이버 대학에서 유아 뇌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의 방향과 뇌의 가치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펼쳐볼까 하는데,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이제 변화되고 또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 교육의 방향이 조금 더 빠르게 변화되고 있지 않나, 사람들의 인식도 그에 맞춰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 교육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준비해 봤고요.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돌아보라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잠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35년 이상 주권을 잃고 일제 식민 통치하에 살아왔고, 그리고 또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절을 겪어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당시 유엔에 등록된 나라 120여 개국 중에서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근성, 또 두뇌의 우수성, 성실함,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놀라울 만큼 경제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다가 이제는 원조를 해주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필두로 요즘은 어떤 교육 원조 사업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뇌교육을 다른 제3세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남미의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의 이 교육부와 함께 뇌교육 이 프로그램 컨텐츠를 원조하게 됐는데요. 불과 3개월 만에 놀랄 만큼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2018년도에는 엘살바도르 전국에 있는 공교육 기관에 다 이 뇌교육을 정식 과목으로 채택할 만큼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강하고 있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의 이승원 총장님께서는 엘살바도르 대통령으로부터 그 나라의 가장 영예로운 훈장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나라 교육계를 이렇게 바꿀 수 있었나를 잠시 살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뇌교육이라는 건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니고 체험 중심.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뇌체조나 호흡이나 명상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정서를 조절하는 힘을 키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오래된 내정으로 학교 같지 않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 의해서 감금을 당한다든지, 또 학생들이 총기를 들고 학교에 온다든지, 그런 살벌한 분위기의 그런 학교였는데, 이 뇌교육을 통해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변화되면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굉장히 집중해서 발표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처럼 우리에게 익숙했던 이 지식 중심 교육이 아니고 앞으로는 체험 중심 교육으로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교육계에서 많이 드러난 현상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뇌과학적인 측면으로 보면 어쩌면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하고 놀이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처음 제가 갔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안녕 친구들, 선생님은 친구들 뇌를 또릿또릿하게 해주는 뇌또리 선생님이라고 해,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뇌가 또릿또릿 반짝반짝 빛나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45세 친구들이 다 책 많이 읽어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대답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뇌라고 했을 때는 너무 인지적인 부분만을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뇌는 수직적으로 삼중구조, 그래서 실행력, 무의식, 그 다음에 생명력을 관장하는 뇌관이라든지 감정의 영역, 변형계,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주머니라고 하는 대뇌피질 이렇게 3층 구조로 돼 있고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시자면 이렇게 신체, 정서, 인지 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신체, 정서, 인지가 조화롭게 통합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자각하는 그걸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뇌과학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요즘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학이 떠오르시나요? 뭐 하버드, MIT 이런 대학이 떠오르시나요? 근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학, 그리고 세계에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워너비 대학이 이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미네르바 대학은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캠퍼스가 없고 강의장이 없습니다. 캠퍼스와 강의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은 없겠죠. 그래서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줌을 통해서 화상 수업을 많이 하는데 이 대학은 원래부터가 화상 수업으로 철저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대신 화상 수업 말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실제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7개의 대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샌프란시스코만 1년, 나머지 도시에서는 6개월간을 체류하면서 모든 학생이 기숙사 생활하고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이나 현장에서 이런 공부를 하고 체험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걸 또 밤에 온라인으로 교수와 학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또 더 나은 문제 해결이나 방향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대학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방법적인 흐름은 이제 더 이상 지식이 아닌 체험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속속 증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게 아이들의 면역력일 텐데요. 면역력의 핵심은 바로 온도죠. 온도. 그 중에서도 이 복부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복부에는 장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이 장수국가의 그 노인들을 살펴보면 장청뇌청이라고 해서 굉장히 장 건강이 우리 장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장이 건강할 때 장 속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제대로 활동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잘 체계적으로 이어나간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감정과 관련된 부분도 장의 상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느낀다든지 평화로움을 느낀다든지 하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들이 사실은 뇌에서는 5에서 한 10% 정도 만들어지는데 우리 장에서 90% 이상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이 제대로 장이 따뜻하고 연동 운동이 제대로 될 때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이들에게도 습관화하고 교육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지식적으로 장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장을 따뜻하게 관리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실제로 유아교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함께 영상 보실까요? 만들기. 아이고 배야. 보라야, 어디 아파? 며칠째 황금 똥이를 못 만났어. 엄마 몰래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를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아이쿠, 밥을 골고루 먹고 간식은 적당히 먹어야 황금똥이를 만나지. 그러게 말이야.
내 똘이 지금 쉬고 왔어. 나 똥이 만나러 갈게. 꼭 황금똥이를 만나야 해. 친구들의 똥이는 어떤 모양인가요? 친구들의 똥이는 어떤 색깔인가요? 내 똘이는 황금똥이를 좋아해요. 매일 황금똥이를 만나려면 골고루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야 해요. 황금똥이는 뇌똘이처럼 좋은 친구예요. 황금똥이와 친하게 지내볼까요? 뇌똘이가 황금똥이를 만나기 위해서 하는 볼록 속 놀이를 알려줄게. 볼록 속? 그게 뭐야? 볼록 속 아랫배를 움직이는 놀이야. 아, 이렇게? 배가 막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 진짜 잘한다. 아랫배에 손을 올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볼록 내밀고 내쉬면서 배를 쏙 당겨보세요. 숨 들여 마시면서 배를 볼록 내쉬면서 배를 쏙 볼록 쏙 볼록 쏙. 네, 영상 보신 것처럼 그냥 지식적인 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장을 건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놀이를 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놀이를 하고 아랫배가 따뜻해지는지를 실제로 느껴보고 이러면서 와,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으니까 황금똥을 눌 수 있구나 하는 황금똥 놀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아 시기는 특히나 우뇌가 발달하는 시기고 몸으로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 익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기보다도 이 신체 정서 인지가 통합된 교육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외에 내가 좋아하는 놀이 해서 먼저 몸 튼튼 놀이.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해졌을까? 자기 자신의 신체 움직임이라든지 활성도를 스스로 체크하기도 하고요. 친구들과 함께 푸시업을 하기도 하고 또 둘이서 저 이렇게 아래 보시는 발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 저 사진은 아랫배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또 친구와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보는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하는 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놀이들이 바로 유아교육 현장에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음, 정서 조절 능력이나 정서 지능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유아 시기에 이런 놀이를 합니다. 엄마 되어보기 놀이 해서 한 반나절 정도는 풍선이든 인형이든 불어서 이렇게 자기 배에 넣어놓고 엄마인 상태를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런 놀이를 했을 때 아이들이 집에 와서 엄마 나 가지는 동안 너무 힘들었지 이런 이야기들을 엄마로서의 어떤 힘듦이나 어려움을 체험한 아이들이 엄마와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음놀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친구를 사랑해줘야지, 친구하고 사이좋게 놀아야지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친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보냈을 때 과연 나는 어떤가? 나도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저기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친구가 한 명 앉아 있고 모든 반 아이들이 그 친구를 향해서 사랑의 에너지공 발사 이렇게 하면서 사랑해라고 크게 외치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활동들하고 실제로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지 또 내 사랑의 에너지를 받은 친구가 어떤 표정과 어떤 말을 하는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 안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사랑하고 싶은 이런 밝은 그걸 우린 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인성들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앞으로 교육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저기 세 번째 이미지는 아이들이 그냥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 밑에 이렇게 웃음 존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거나 아니면 더 신나고 싶을 때, 행복하고 싶을 때 저렇게 웃음 존에 들어가서 마음껏 웃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즐겁고 신나는 일이 있어야만 웃는 게 아니고 우리 뇌과학적으로 거짓 웃음이라도 웃다 보면 9.8초 이상이 딱 지나는 순간 뇌에서 웃을 때와 똑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다는 게 요즘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뇌의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스스로 웃음을 선택함으로써 기분 좋은 감정을 창조하는 그런 놀이들,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조절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뇌 튼튼 놀이 해서 이 여기 소개드리는 모든 놀이들이 다 신체 정서 인지를 통합해서 하는 놀이긴 하지만 굳이 뇌 튼튼 놀이라고 또 이름 붙인 이유는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뇌를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평상시에 뇌를 인식하고 사시나요? 두통이 일어났을 때만 혹은 내가 여기 냉장고를 왜 열었지? 할 때만 나 이러다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내 뇌가 괜찮은가? 이렇게 이제 인식을 많이 하실 텐데요. 아이들이 일상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뇌를 깨우면서 두드리면서 뇌야 일어나 브레인이 웨이키 웨이키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자기 뇌를 인식하고 이렇게 두드림을 통해서 뇌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잘 되게 하면 머리가 가볍고 시원하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자기 뇌를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습관들을 들여놓는 게 앞으로 AI와 경쟁하거나 또는 협업해야 되는, 잘 활용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는 정말 필요한 능력, 자신의 뇌를 잘 조율하고 관리하는, 두뇌 컨디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뇌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 뇌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본질적인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수시로 자기 뇌와 셀프톡 하듯이 나의 뇌가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뇌야 사랑해, 뇌야 고마워, 혹은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게 물어봐,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자기 뇌 안에서 자기 내면에서 답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문제 해결력, 주도적인 이런 습관들을 길러놓는 게 앞으로 미래 교육의 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놀이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놀이, 인사를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몸을 적극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면서 더 기분 좋은 느낌, 이런 걸 가지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멋진 손 나와라 얍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 친구 좋아, 친구랑 서로 박수를 치면서 우리는 친구 사랑해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놀이. 그래서 이런 인사놀이를 할 때 아이들 보면 굉장히 신나고 재밌어 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의 기제가 원래 다른 사람과 함께 상호작용하고 공감할 때 훨씬 더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많이 주셔야 되는데,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언택트 시대라고 원에 가면 아이들이 다 마스크하고 있고 다른 친구랑 손잡고 가까이 가고 이런 걸 되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을 어머님들이 더 집에서 유념하셔서 아이들과 이런 신체 접촉놀이, 그 다음에 서로 상호작용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해주는 게 아이들의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 이런 부분들에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손놀이는 우리 몸은 에너지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손이 바로 뇌하고 가장 많이 반사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에 집중해서 내 몸을 흐르는 에너지를 느끼고 이 에너지에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와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이런 놀이,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뇌과학적인, 뇌교육적인 인성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느끼고 자기가 표현해서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다 잘 인지하고 계실 텐데, 창의성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상상력입니다.
특히 우뇌가 발달하고 있는 이 유아 시기에는 상상놀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실 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창의적인 회로가 잘 발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 명상놀이. 일부 그 어머님들은 조그만 애들이 무슨 명상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아이들한테 맞는 재미나게 도입을 해서 신체 활동이나 노래를 통해서 도입해서 자기 자신의 느낌에 집중하고 스스로를 관찰하게 하는 것이 명상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 미래에는 호흡 명상이 일상이 돼야 되는 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미 전 세계적인 리더, 오피니언 그룹들은 대부분 다 명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하는 구글에서는 자체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현을 위해서 이 명상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회사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보시면 이 초상권 때문에 얼굴이 좀 가려져서 아쉽긴 하지만요. 요 4살 난 유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 가슴에 손을 올리고 굉장히 진지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자극과 경험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어른들보다 훨씬 더 빨리 이 두뇌 습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유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일화는 이렇게 평상시에 호흡을 통해서 호흡이 바로 정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키거든요. 그래서 유아들한테 호흡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막 흥분됐건 기분이 좋건 아니면 짜증이 나건 호흡을 잠시 함으로써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느끼게 했더니 7살 난 아이가 아빠가 버럭 화를 내니까 아빠한테 아빠 그럴 땐 천천히 심호흡을 3번만 해봐.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렇게 지금은 코로나지만 또 다른 어떤 팬데믹 시대를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불안감과 이런 어떤 걱정이나 이런 스트레스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서 호흡의 리듬을 건강하게 체인지하는 이런 습관들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라고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촌 시대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 해외여행을 일생 동안 한번 갈까 말까 한 세대였다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제 해외를 여러 군데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세대가 돼버렸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은 해외를 여행하는 수준이 아니고 지구촌이라는 개념으로 이 전 세계가 자기의 삶의 생활의 무대가 되고 터전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글로벌 리더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했을 때 글로벌 리더는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직도 영어가 생각나고 이제는 중국어까지 좀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이미 전 세계 모든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통역기 AI가 개발되어 있는 이런 세상에 더 이상 글로벌 리더라고 했을 때 이 언어적인 부분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네르바 대학도 20% 정도만 미국인 학생이고요. 나머지 80% 학생들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우수한 수재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 대학을 다니는 내내 기숙사 생활을 함께 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협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언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런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리더의 자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서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이미 이런 교육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얼마 전에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은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의 구축.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세대들은 이미 자연 생태계의 위협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더 하겠죠. 그래서 이 지구 생태계가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은 AI 세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는 AI의 출현으로 과연 그러면 우리 인간의 가치는 무엇일까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지구 생태계 구축과 인간의 가치 상승이라는 전 세계적인 목표를 가지고 유네스코에서 세계 시민 교육이다.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 생태계와 다른 어떤 민족과 어떤 나라의 사람과도 서로 공통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인지적인 측면이나 사회 정서적인 영역이나 행동적인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러한 기준으로 앞으로 교육하고 이끌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굉장히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죠.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니 여기 보시면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가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 나라의 국기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단풍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캐나다는 단풍나무 잎이 있고, 그리고 미국의 별들은 자기 나라의 주를 나타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슬람의 국기들은 자기 나라의 종교를 나타내는 그런 문양들을 많이 쓰고,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국기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들로 국기를 만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태극기가 상징하는 것들은 뭘까요? 여기 한국의 태극기는 우주 그 자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고 이렇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놀라울 만큼 독창적이고 또 모두가 함께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DNA 속에는 홍익인간이라는 우리의 건국 이념이 다 뿌리 깊게 내려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홍익인간이 바로 지금 유네스코에서 얘기한 유엔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교육의 방향, 세계 시민교육, 이 지구 생태계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의식의 뿌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게오르구 신부님 같은 분은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법률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을 리드할 나라는 바로 한국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잘 우리 안에 있는 DNA를 잘 살려서 멋진 글로벌 리더로 잘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인간의 잠재성을 개발하고 그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뇌에 있다. AI와는 다른 인간의 고유한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인간 내의 가치를 드높이고, 그 인간 내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우리 한국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철학이다. 이런 홍익인간의 철학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했을 때 이 지구라는 우리 삶의 토대가 안전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미래 교육의 방향은 바로 우리의 홍익정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제 강의를 듣고 마음이 뿌듯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멋진 DNA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잘 심부름 불러줘서 멋지게
글로벌 리더로 잘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